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18화가 공개된 후 전 세계의 커뮤니티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솔직히 너무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놀라울 정도인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니카가 누구인지 오다가 미리 예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름 돋을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원피스 1118화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루피는 자신들의 친구인 거병의 적단의 함선이 공격을 받자 긴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시 니카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오로성의 스케일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루피가 기어픽스 니카의 모습으로 변해도 아직 승리를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이죠. 자신이 어릴 때부터 동경하고 되고 싶어 했던 니카를 눈앞에서 목격한 본이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보니가 루피에게 니카라고 말하자 루피는 니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니카라는 이름을 모르나 봅니다. 루피는 한 발 더 나아가 보니에게 나와 같은 니카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니는 망설이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동경했던 니카이기에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보니는 자유로워진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며 니카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니카인데요. 보니카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독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일단 보니카의 설정이 너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장난스럽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즐비합니다. 아직 보니카의 정보가 조금 더 공개가 되어야 보니카의 진짜 위력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카이도를 이겼던 루피의 니카처럼 보니카 역시 그에 필적하는 아니 그에 근접하는 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보니 자체의 평가와 보니의 전투력이 말도 안 되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최종장 파워인플레이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니카 같은 미래니 뭐니 할 때부터 니카 되는 거 아니냐는 장난스러운 말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니카를 보고 나니 사람들 역시 어이가 없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다는 보니가 쿠마와 함께 동경했던 니카를 보니에게 투영함으로써 누구든지 원하고 갈망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요. 보니가 니카가 됨으로써 어쩌면 또 다른 니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오다가 노린 노림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와 오다가 과거부터 검은 수염을 루피와 매우 비슷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향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니카의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본인은 자신의 악마의 열매의 능력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의 능력의 범주 안에 넣겠습니다. 일단 오다는 니카의 조건의 뒤의 일족과 사람 열매 니카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니카의 조건 중 뒤의 일족에 집중하는 이유는 조이보이와 루피의 케이스가 있고 오다는 베가펑크를 통해서 뒤의 일족에 관해 계속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성의 방해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 이 내용은 공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가장 큰 조건 중 하나인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무고무 열매이자 사람 모델 니카의 디자인과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의 디자인을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두 개의 열매는 정말 외형적으로도 흡사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더욱 놀라웠던 점은 어둠 열매의 초기 구상 단계 중 하나에서 바다를 제외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페널티도 없으면서 능력자를 무효화가 가능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가장 이질적인 자연계인 지금과 달리 어찌 보면 가장 자연계다운 자연계였던 셈이죠. 원피스 구상 단계에서는 2부를 연재할 때까지 무장세계 패기는 존재하지 않거나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었죠. 그래서 알라바스타 편 당시에 크로커다일은 바다와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능력자였고 고무인간 루피는 NL의 유일한 천적이었습니다. 추가로 무장세계 패기가 없었다는 근거가 바로 바나로섬 당시 티치의 대사입니다. 게다가 검은 수염 티치는 D1족이고 최종장에서 파워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다의 입장에서는 티치에게 새로운 악마의 열매와 각성의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수염이 또 다른 악마의 열매를 다시 먹는다는 것보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니카의 버금가는 각성을 하는 편이 더 개연성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보이며, 검은 수염은 루피와 첫 만남에서부터 오다는 이미 티치와 루피를 완벽한 반대편 진영의 평행선상에 놓았으며, 티치의 목표는 당연히 해적왕이었고, 안티도 많지만 반대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해적다운 해적이라면서 주인공보다도 좋아하는 팬들도 꽤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잔혹한 성향을 가진 티치의 해적단도 마찬가지에다가 만화의 주인공인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이 해적 만화에서 가장 해적답지 않은 주인공 해적단이라면, 티치와 검은 수염 해적단은 완벽히 그 대척점인 해적 만화에서 가장 해적다운 악당 해적단이라 할 수 있고, 티치는 유일하게 루피와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인 해적왕을 위해, 원피스를 위해,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유일한 카운터로 검은 수염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설정 때문에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왕국의 후손이라는 가설까지도 나오는 이유는 원피스 1107화에서 오로성의 입에서 티치의 핏줄에 무언가가 있다는 언급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원피스 시작부터 티치의 목표는 루피와 동일하게 당연히 해적왕이고, 티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 터라 여러모로 독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고, 오다 역시 그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안티도 많지만 반대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해적다운 해적이라면서 주인공보다도 좋아하는 팬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니카의 모토가 해방이라는 타이틀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고, 티치 역시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은 수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실패를 맛보고 호되게 당하면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새 계획을 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바를 끝끝내 이루고야 마는 진취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다는 이런 순수한 검은 수염의 매력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고, 티치만큼 처음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정진하는 캐릭터는 루피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다는 티치의 이런 다짐과 선언을 표현할 때는 화면의 반절 이상 또는 한 페이지 전체를 잡아먹을 만큼 검은 수염의 꿈과 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루피의 꿈이 끝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을 때였죠. 원피스 1060화에서 루피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이게 내 꿈의 끝이야" 라고 말했는데, 티치의 명대사와 완벽히 대비되며 루피와 검은 수염이 또다시 대비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오다는 과거부터 티치와 샹크스 사이의 사건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며 원피스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많은 라이벌 구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두 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대체 과거에 이 두 명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궁금증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유지해오고 있는 떡밥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건이죠. 바로 샹크스의 얼굴에 티치가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당시 샹크스의 강함과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샹크스는 마치 티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 둘의 사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피와 티치의 싸움보다 샹크스와 티치의 싸움과 사연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의 자격에 더욱 가까운 이유는 최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했고 다른 사원들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들의 동료에 대해서 동료랑 같이 항해하는 친구가 아닌 공통의 목적을 가진 협업자들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마인드 모두가 현재 루피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쿠잔을 자신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쿠잔도 이쪽 부분에서는 티치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누구든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최종장 마지막에 검은 수염 해적단 내에서 치명적인 내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루피와 싸움에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배신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행동을 해서 검은 수염이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의 능력이 전투의 판도를 한 번에 바꿀 만큼 유틸성이 뛰어난 기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와 D 일족의 포지션이 최종장에서 어떤 스노우볼로 작용할 것 같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